이직률도 감소하고 선발 인원도 확대되고, 그러면 4대 법인 입사 지금처럼 쉬울까요? 4대 법인 입사 지금처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발로딘 회계사 안미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회계사 과연 포화 상태인가를 주제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사 지금 포화 상태일까요? 2019년 8월에 회계사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850명만 뽑아오던 회계사 시험이 2019년 8월부터는 1000명으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길게 봤을 때 회계사들이 포화가 되지 않을까요? 당장은 여러분들이 수험생이시라면 또는 회계사 시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1차 시험부터가 조금 수월해졌을 겁니다. 1차 시험은 2차 시험 합격자의 2배수를 지금 뽑고 있는데요. 850명이던 게 1000명으로 확대가 되면서 1차 시험 합격자도 2000명으로 확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 인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최종 2차 시험 합격도 조금 수월해졌겠죠. 이렇게 합격자가 늘어나게 되면 당장 어떠한 장벽이 나중에 생길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4대 법인 입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4대 법인에서는 뽑아야 할 TO가 그대로일 텐데 선발 인원이 확대된 겁니다. 선발 인원이 확대됐으니 당연히 경쟁률이 올라갔겠죠? 경쟁률이 올라갔으니까 4대 법인 입사가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추가로 최근에 오랫동안 동결해오던 회계법인의 연봉에 큰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직률이 엄청 높던 회계법인이 조금은 감소하지 않았을까 하고 예상이 됩니다. 이직률도 감소하고 선발 인원도 확대되고, 그러면 4대 법인 입사 지금처럼 쉬울까요? 4대 법인 입사 지금처럼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래도 당분간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분식회계 사건은 왜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감사인의 독립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인의 독립성 부족으로 감사 보고서의 품질이 저하됐기 때문에 그 감사 보고서를 믿고 투자했던 분들이나 그 외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건입니다. 이로 인하여 분식회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혁이 일어났는데요. 그 개혁이 첫 번째가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법률이 2018년 11월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개정이 되었는데 왜 개정이 되었는지 이유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 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 감사 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 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 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하며 회계법인의 품질 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회계감사 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고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말만 들어도 일단 어렵습니다. 지금 읽다가 말도 계속 꼬이고 쉽게 읽자마자 바로 머릿속에 바로 들어오는 문장이 아니죠. 그래서 문장을 좀 쪼개서 한번 같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주식회사 중심의 회계 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 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 감사 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이게 뭐냐면요, 주식회사만 감사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그 감사 대상 범위를 유한회사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상장 주식회사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유한회사들이 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상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상장을 기피하고 주식회사가 되지 않으니까 감사를 받지 않는 거죠. 감사를 받더라도 리스크가 없는 임의 감사를 받아왔던 겁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는 바로 잡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법 이름이 바뀐 거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원래 이름은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등으로 바뀐 거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 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 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하며, 네,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분식회계가 일어났던 거죠. 이것을 강화하는 겁니다. 강화하고 감사인의 선임 절차 등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감사인의 선임 절차 나중에 좀 더 보고 한 번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법인의 품질 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회계 감사 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 조치를 정비하고 회계인에게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시켜주는 한편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처벌도 함께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막중한 책임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회사의 회계 내부 통제도 강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회사의 내부 통제랑 관련하여 검토 수준 정도로만 관리가 되어 왔다면 이제는 감사 수준 정도까지도 관리가 되도록 바꾸고 있는 겁니다. 회사의 내부 통제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진짜 쉽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예금 통장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예금 통장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야겠죠. 그 관리하는 직원이 통장도 관리하고 비밀번호도 같이 관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금도 할 수 있고 출금도 같이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입금과 출금이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흑심을 품는 순간 그 예금 통장에 있는 돈은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럼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심에만 맡겨야 될까요? 아니죠.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통장은 A 직원한테 맡기더라도 비밀번호, 그러니까 출금과 관련된 권한은 B 직원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럼 입금과 출금은 따로 관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통제, 절차로서 통제하는 게 내부 통제입니다. 이런 내부 통제가 잘 이루어지는 회사는 자료의 신뢰성도 높고 이미 그 통제 때문에 분식 자체가 이미 어렵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가 이루어진다면 감사 보고서의 품질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내부 회계 관리 기준도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부 회계 관리 기준 감사도 저희 회계사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읽어볼게요.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등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아까 제가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 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 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하며, 지금까지는 감사받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감사를 받을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감사를 받겠습니까? 당연히 감사료가 저렴하고 나에게 감사를 잘해줄 사람을 뽑았겠죠. 그러면 감사인이 독립성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네, 지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면 감사인도 결국에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감사받는 회사가 지급을 하니까 감사받는 회사랑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일단 감사 수수료도 덤핑하는 일도 있었을 거고요. 덤핑을 하고 감사 수수료가 적어지니까 투입할 수 있는 회계사 수도 자연스럽게 작아졌을 거고요. 그리고 회사랑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도 독립성을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을 보완해주는 제도가 지정제라는 건데요. 이 지정제는 정책 당국에서 이 회사는 이 회계법인에게서 감사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회계법인은 이제 독립성을 가지고 이 회사를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주기적 지정제가 뭐냐면은 상장 회사들이 몇 년은 자유선임제로 감사를 받되 몇 년은 주기적으로 지정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제가 완전 도입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지정제가 어느 정도 도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도입이 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은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러한 개정 내용만 봤을 때도 주식회사만 감사하던 게
감사 대상이 유한회사까지 확대가 됐고요. 내부회계 관리 기준이 검토 수준까지만 관리받던 게 감사 수준까지도 이제 관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업무 범위가 또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됨으로써 또 회계 법인의 독립성과 책임성과 업무 강도가 높아졌을 겁니다. 감사 품질을 높여야 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만 봤을 때도 회계사가 지금 당장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회계사가 부족한 이유는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 표준 감사 시간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 정도 표준 정도까지는 감사 시간을 투입하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자유선임제 부작용으로 감사료가 낮아지게 되고 감사료가 낮기 때문에 투입할 수 있는 회계사 수나 시간이 적었을 텐데요. 이러한 시간이 이제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는 채워라 라는 게 생긴 거죠. 그게 생겼기 때문에 회계사들도 당연히 이제 표준 감사 시간 때문에 감사 수수료를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게 됐고요. 이것 때문에 회계사도 당연히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사람을 더 뽑는다면, 조금 업무를 나눠서 한다면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두 번째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사대법인은 당장 지금 다 도입이 된 상태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너무 과도하게 업무를 이제 부담을 시킬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사는 당연히 부족하겠죠. 결론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등으로 감사 범위가 확대된 점, 두 번째로 주기적 지정제 도입으로 자유선임제 부작용에 따른 회계감사 시간 투입 감소나 회계감사 투입 인원수 감소 등의 부작용이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표준감사 시간 제도 도입으로 투입해야 하는 표준 시간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시간이 많아진 거죠. 많아졌기 때문에 회계사가 또 부족하고, 네 번째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막중한 업무를 가중시킬 수 없으니까 회계사가 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선발 인원이 850명에서 1000명으로 150명이 증가하였지만,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유들로 앞으로도 회계사는 당분간 많이 부족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려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얼른 회계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회계사가 되는 거를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